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27번째 시간이고요. 동화 산다 속의 다이어트 30번째 시간이네요. 어쨌든 이소부와 2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종달새 가족의 이사입니다. 두 갈씩으로 정리하면은 내 건강과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뭐 그런 얘기죠. 종달새 가족이 미리 한껏 자라난 밀밭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던 날, 어느 날 새끼 종달새가 밀밭 주인과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마 종달새에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아들한테 그러던데요. 밀이 이제 거의 다 익었으니까 친척들을 불러다가 베어야겠다 라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염려 말아라. 며칠 뒤 이번에는 아빠 종달새에게 또 다른 새끼 종달새가 초조해져서 바싹 마른 부리를 문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정말 이사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들이 밀이 다 익어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 친구들을 불러서 배워야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아빠 종달새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괜찮을 것 같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벌레 잡는 공부나 해. 다시 며칠이 지난 뒤 새끼 종달새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좀 더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어제 밀밭 주인과 아들이 마주 보면서 말하던걸요. 이제 남들을 불러서 밀을 베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으니 서로 자신이 먼저 베어야겠다고요. 기껏해야 두 사람 아니면 혼자 베어야지 베어봐야 얼마나 베겠어요. 그러니 이사 안 가도 되죠. 그 말을 들은 종달새 부부는 화들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친구나 친척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마음을 먹은 걸 보니까 정말 밀을 베기 시작할 모양이구나. 자, 어서 짐을 챙기자꾸나.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통찰 한번 해볼까요? 내게 가장 적합한 음식은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완벽하게 대신 만들어주는 음식점이나 식품회사 혹은 배달이 가능한 음식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이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라는 음식이 있어도 무방하겠죠.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원하는 음식을 찾을 수 없거나 아니면 꾸준히 사 먹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거나 등등.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남의 손을 빌지 말고 스스로 그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 달지 않은 빵을 아직은 많이 팔지 않는가? 왜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간 떡을 아직은 손쉽게 구하기 어려운가? 아직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면 있긴 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있죠. 그러나 비싸거나 아직 확실한 검증을 하기 어렵거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찾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음식을 판다고 입만 즐겁게 하는 음식을 만든다고 판매자나 생산자를 비난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에 비례해서 그런 음식들은 줄어들 겁니다. 아니면 비난은 하면서도
사람들이 혹은 본인이 그 음식을 줄이기는커녕 계속 찾거나 더 자극적인 음식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날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기껏 시작한 사업을 혹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개업한 가게를 타인이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아니면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어쩌면 이기적인 명분 아래 비난하고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타당하거나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죠. 이윤을 남기고 그것이 힘들면 최소한 폐업, 망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일정 부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생산자는 살아남기 쉽지 않죠. 따라서 소비자의 입맛, 여기서 입맛이라는 것은 뇌만 즐겁지 않고 장도 즐거운 음식, 그런 음식을 찾는 입맛이죠. 즉 단맛도 있고 섬유질도 풍부한. 소비자 입맛이 변하면은 먹거리 생산자들에게 변하지 말고 있으라고 해도 그들은 소비자의 입맛을 따라올 겁니다. 문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변할 때까지의 과도기에 우리 자신을 위한 음식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있죠. 주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두부나 나물, 계란, 고기 등 저탄수 고지방, 소위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마련하거나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견과류 중심의 간식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한가로운 행위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갈증을 멈추는 알약이가 나옵니다. 한 알만 먹으면은 일주일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약을 파는 사람의 이야기요. 어린 왕자가 그게 말하죠. 나 같으면은 일주일간 물 마시는 시간 53분을 절약하느니 그 시간에 천천히 우물로 걸어가겠다고요. 물론 산술적으로 일주일 내내 물을 마실 때마다 우물로 걸어가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논점은 그게 아니고요. 생텍쥐페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산술적인 논란의 저 너머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굳이 아끼지 않아도 될 시간 등 다양한 시간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와 시간은 할애를 해야 됩니다. 매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3, 4일분 저탄고지 식사를 만드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하고, 커피 마실 때 습관적으로 먹던 간식 대신에 몸에 훨씬 유익한 간식을 만드는데 30분이 걸린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이 반나절 더하기 30분 동안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당질을 줄이는 소위 당질 제한식과 간식을 만드는 방법은 본 강좌의 실전 응용편이나 다른 곳에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라는 무책임한 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참고를 원하신다면 경청하고 모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뿐이죠. 그리고 본인이 당질 제한식이나 간식의 내용을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을 담는 용기, 그릇의 용량에 대한 문제예요. 담아놓은 양만 먹겠다라는 생각과 그 실천의 습관을 기르면은 그 실천이 음식물의 내용 못지않게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식이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당질 제한을 위해서 가능한 주식을 쌀, 보리 등의 곡물 대신에 두부 혹은 잡곡류도 좋은데, 잡곡 같은 경우에 고구마나 감자 등은 상황에 따라서 자제나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대신 두부로 과자나 케이크 대신에 견과류, 가능하면은 치아를 위해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통 견과류보다는 잘게 저민 견과류 등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견과류를 섭취할 때 스스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온스짜리 그릇에 담아서 준비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시중에서 파는 일회용 그 개별 포장 견과류 모음을 구입해서 드실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된 말린 과일 같은 거 당질이 상당히 높죠. 당분이 높고 그 다음에 조그만 초콜릿 같은 게 해바라기 초콜릿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그런 것들은 혈당을 올려가지고 급히 올려서 과다 분비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제나 조절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좀 빠른 속도로 달려왔는데요.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식물 섭취, 영양 섭취, 소위 말해서 섭생과 그 환경, 그런 섭생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보다도 그것에 지배받는 사람이 더 많다. 뻔한 얘기겠지만요. 당연하죠. 는 내용에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제목은 참나무와 나무꾼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